이제 레전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신정재 트레이더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스승님?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지만 네네네.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트레이딩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때의 또 생각과 찍은 것들이 또 나중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생각이 바뀐 것들도 있고. 좀 많이 네,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네. 여전히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22년도에 찍었었고 예. 이제 벌써 25년도니까 네, 25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예. 참 시간 빠릅니다. 네. 근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22년 그때 이제 그 찍을 당시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퇴사를 하고요. 언제 퇴사를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회사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였어요? 지금 잘 나가는. 네, 지금 잘 나가는. 어떠세요? 네. 너무 뿌듯하죠. 네. 너무 뿌듯하죠. 이 원전의 TSMC. 너무 뿌듯하고. 네. 그때는 중공업인 줄 알았어요. 두산중공업이었죠. 네. 10년 조금 넘게 있었나 10년을 채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셨다가 퇴사하신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회사 너무 고마운 회사고 계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자로 이제 지냈죠. 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전업으로 가시기 딱 그 네. 교차 지점에 네. 계셨었거든요. 인터뷰할 네, 당시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그런 의문도 많았거든요. 대기업을 그만두면서까지 전업을 할 만큼 자신이 있으시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전업이란 거에.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만두고 전업으로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아니요. 근데 몇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 일을 재밌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재밌고. 네. 뭐 돈을 버는 뭐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뭐 읽고 생각해보고 뭐 적용해보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주가 이렇게 되네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본업인 회사에 너무 멀어지게 되고 피해를 좀 많이 줬어요 마지막에. 네. 제 기억에는 이게 좀 실수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품 관련된 실수도 좀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전업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창원 출신이니까 그때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자분들을 그냥 우연치 않게 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세계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좀 직감을 했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좀 약간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그런 금액이 조금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기억이 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업을 하고 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월급이 나오는 거랑 그 심리적인 그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월급이 500만 원을 내가 순수령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으로는 한 5천만 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계속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벌 때 벌고 뭐
쉬는 게 또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 한 여름이었나? 한 두세 달 돈을 못 번 적이 있어요. 전업을 시작하시고. 예.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는데 너무 그 한 무서운데요? 그 힘들죠. 근데 이 두세 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 힘이 들어가는지 매매에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작게 쌓아 나가거나 뭐 이제 배팅을 줄이거나 하면서 뭐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슬럼프는 자주 옵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자주 옵니다. 자주 옵니다. 근데 이 슬럼프가 올 때 그 어떻게 대처를 이제 해나가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계좌에 돈을 뺀다거나 예, 일정 부분은 저는 작은 배팅부터 시작하는 편이고요. 이게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작은 포지션부터 일단은 좀 이겨나가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또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하락장 때는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좀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고 살아남아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살아 있다는 건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안 쉽게 그렇게- 접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서.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 레버리지 많이 써갖고 네. 그 한두 달 동안에 그거 해갖고 스윙줄 그거 그렇게 나왔는데 그 계속 갈 것 같냐. 네. 사실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해요. 그렇겠죠. 특히나 네. 그때 이제 22년도 인터뷰 이후에 네네네. 과연 그 1억 리그 1등 신정재 네네네. 트레이더는 건재한가? 별로 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시청자분들은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업 포인트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거래하는 게 과연 네네네. 맞나? 이게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려면 꼭 전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과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신정재 트레이더는 건재한가? 네네네. 최근 수익은 어떤가? 네. 혹시 조금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맛보기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 첫 번째는 그 전업을 하지 않고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냐라는 직장을 말씀이시죠? 다니면서.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네. 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생각하기에 시대적인 흐름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매매도 바뀌었지만 그 바뀌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많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순전히 제 생각인데 과거에는 뭐 어떤 주식을 테마가 뭐 형성되고 해먹냐 안 해먹냐 누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의 시장이었다면 맞아요. 저희도 선진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국장이 그러면 네. 미장처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국장대로의 새로운 체질 개선이 시작된 것인가? 뭐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네. 선진 시장으로 가고 네네네.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 시간도 많이 늘어났죠. 미장처럼 NXT 생기고. 근데 등락률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등락률. 정말 먼 미래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미장처럼. 상한가까지. 상한가 없고. 예전에는 그런 어떤 테마성 시장, 중소형주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숫자도 찍히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수익을 잘 내고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점점 더 되고 있다고 확신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면 진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의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네. 온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흔히 이제 지금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게 과거에도 그렇게 매매도 그렇고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에 부품을 납품한다 그러면은 뭐 폴더블 부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 정도 납품하는데 뭐 몇천만 개를 납품을 할 것 같다. 그럼 단가가 얼마다? 그럼 얘가 작년 영업이익, 뭐 매출, 재작년 거 둘러보고 지금 시총이 이 정도네? 이 정도 시총 업사이드는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기존에 잘하셨던 분들은 해오셨지만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네. 변화가 예전에 네. 리포트가 나오면 네.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세론이 많았죠.
네, 세론이 오히려 많았죠. 팔고 나오는 네, 그런 세론이 분들이 많았죠. 이제는 리포트가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경우 엄청 많죠.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저 키움증권의 한지영 의원님 맞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너무 팬이거든요. 정말요? 아침에 그걸로 시작해요. 어. 네, 아침에 이제 뭐 7시에 일어나서 미장 보고 뭐 뉴스 보고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한지영 의원님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 저 안 흔들리려고 노력 많이 해요. 네. 약간 심적인 어떤 그런 그럼요. 기준을 예, 잡아주는. 사야 된다. 아. 지금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튜브도 저 많이 보거든요. 조금 전에 시간, 한 1, 2년 전에는요. 네. 주식이 약간 대형주들이 막 밈화 돼가지고 네. 대형 뭐 2차 전지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를 좀 챙겨봤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네. 왜냐면 어떤 주식들이 어떤 이유로 가는 거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려고 그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 채널도 좀 보고 막 이랬는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먹고 살려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향의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이제 투자가 성격에 좀 잘 맞으신 분들이 이 어느 쪽이 잘 맞든 간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투자 쪽 아니면 스윙 매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서 스윙의 방법을 좀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면 저도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저든 종가 매매 성향의 단타 성향이었는데 너는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했느냐.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시간에 다닐까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 시가 동시 효과가 있었던 맞아요. 시기였고, 그러니까 잃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쌓아나가는 매매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또 됐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NXT 거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의 진폭은 내가 견딜 수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더 살 수 있다거나. 그래서 매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조금 부지런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NXT에서 빠지는 종목을 그 출근 조금 전에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관세 협상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어제는 좀 부담스러웠어. 뭐 좀 현대차 같은 거. 네. 그 오늘 아침에 좀 산다든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현대차를 좀 샀었거든요. 자표와 수량이.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좀 아리까리해서 못 사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어떻게든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답을 찾으시는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한 3, 4년을 박스권을 돌다가도 계좌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엄청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엄청난 자산가가 되신 분들 진짜 네. 3, 4년, 그러니까 자기 루틴대로 열심히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했고 이게 이제 폭발한 거죠. 올해 이제 너무 좋았고 뭐 금융 지주부터 해갖고 이제 뭐 조선 방산 다 올라왔잖아요. 원전 그런 것들 투자할 기회도 너무 많았고 충분히 그런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디테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나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를 못해.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네. 방법을 찾는 것도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직장 다녔을 때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잘 안 오는 가격에 걸어 놓는다든가.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는 게 제일 트레이딩에서는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시대가 오든. 네, 노이즈가 온다. 뭐 노이즈가 있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락장이 오더라도 뭐 하락장이든 투매장이든 뭐 찾아보면 PBR 같은 거 다 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PBR 0.8배 정도에 사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완전히 폭락장 있죠. 얼마 전에도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년에 한두 번 오면은 폭락장 때 사는 거죠. 예, 폭락장 때 공부 잘 해놔뒀다가 뭐 삼전을 사든 뭐 하이닉스를 사든 뭐 그거는 내가 그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살 건지는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 지수 ETF만 샀어도, 예, ETF만 샀어도 뭐 결과론적인
투자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쉽게 하는 투자라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성공하신 분들이 그걸 이겨내는 거, 내 심리를 이겨내고 정말 다 집어 던지고 망했다, 우리는 나라 망한다, 세계 경제 망한다 할 때 살 수 있는, 그게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직장인들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매일 매매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매일 매매할 필요 없고 수수료만 나가고, 이제 증권사 키움증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예. 예. 솔직히 제가 근데 트레이딩 컨텐츠를 하지만 근데 키움증권 좋아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좋아합니다. 예.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길 원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솔직하게 네네.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 배우신 그럼요. 분들의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항상 그게 맞아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항상 폭락의 기회였어요. 네. 이걸 모두가 알지만 이 네. 심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이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내가 그때도 항상 이게 기회라고 다시 인지를 하고 네. 들어갈까. 이제 스승님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냐,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리 저 키움에 많이 출연하셨던 그 한봉원 선생님 말씀처럼 그걸 항상 이제 다짐을 하죠. 나라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데 뭐.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요. 뭐 나만 망하나? 참 그게 예, 나만 망하나? 예, 다 같이 망하는데 뭐 다 망하지 뭐 맞아요. 나만 망하나? 약간 네. 이런 마인드. 그 애초에 그 주식을 처음 또 배울 때요. 그 스승님한테 이제 주식을 배울 때 이 남들이랑 다르게 하라고. 그게 맞아요. 네, 남들이 집어 던질 때 사고, 살려고 할 때 팔으라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웠는데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돌파 매매 잘 못해요. 네, 스승님께서는 돌파 매매 그렇게 잘 돌파 못해요.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잘 못해요. 제가 돌파에 산다라는 거는 난 추격 매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네, 아직도 잘 기억나요. 못해요. 스승님은 핸드폰 위에 그 문구가 항상 뜨게 해놓으셨어요. 네, 추격하는 순간 죽음이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네. 그 신조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남들이 집어 던질 때 투매가 나오면 불편하죠. 마음이. 당연히. 예, 지금 뭐 매크로라든가 지수 이치라든가 보고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마음 불편할 때 사지 않으면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제 거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던질 때 산다. 네, 굳이 제가 매수를 할 때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제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제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좀 사봅니다. 분할로. 분할로. 네, 분할로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때가 있고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가 또 있고 구분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라는 판단이 들 때는 그 저점 확인을 하기보다는 투매가 나올 때 분할로 사죠. 분할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스승님? 항상 이게 물타기가 돼버릴까봐 무섭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분할이라는 영역을 네. 계속 여쭤보고 되새기지만 네. 이건 과연 어떤 게 분할인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고, 종목에 네. 따라서 바뀌고, 분위기 따라서 바뀌고. 예. 네.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느 정도를 사겠다라는 거를 그 종목이나 거래대금 대비나 자기 그릇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매수 금액을 좀 정해야 되겠죠, 일단. 만약에 스승님의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근데 저는 일단은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잘게 썰어서 사는 편입니다. 잘게. 예, 그러니까 한 번 매수 주문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만 매수 세팅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산다. 그거를 그 매수부터를 계속 누릅니다. 가격이 오면은 누가 집어 던지면 계속 눌러가지고 받치고 해가지고. 가지기 매매요? 네, 그러니까 체결이 엄청 많습니다. 네, 체결이 엄청 많고 그러다가 뭔가 흐름이 오고 뭔가 이제 느낌이 이제 그 몇 분 사이라든가 몇십 분 사이에 오다가 그러면 큰 수량을 찍을 때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수량 플러스해서 처음에는 작은 포지션을 좀 잡아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종목이 추세가 올라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종목을 일단 고르고, 네, 그럼 이 종목이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뭐 네. 이제 하루 이틀 끌고 간다는 전제 하에면 네. 이제 떨어질 때마다 받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 네, 저는 그 떨어질 때 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깨서 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죠. 추세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강세장 매매하고 약세장 매매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세장에서는 저점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장세에서 테마주를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을 깨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점을 깰 때 받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점 깨고 반등 요걸 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보고 나서 기술적 반등 같은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일정도 남았고 재료도 살아있다. 이제껏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쓴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나갔다 하지.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저점을 깰 때 더 좋아하죠. 기간 조정 형태도 좀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냥 기술적 반등을 주고 끝날지 아니면은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지 판단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한 그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고. 모양으로 따지면은 차트에 산이 형성이 되고 골짜기를 만들었을 때 네네네네. 특히나 힘을 많이 줘서 뭐 정말 긴 기간 박스권 돌파나 아니면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종목들이 있죠. 뭐 너무 많은데요.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 변동성을 좀 감내하는 걸 좀 연습을 한다면 스윙하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조선주, 뭐 HJ중공업을 조금 산다든가 스윙을 할 것 같으면 매수해서 팔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수가 좀 높잖아요. 아까 지금 NXT에서 지금 또 반도체 급락도 하고 네. 뭐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락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계속 돈을 풀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감히 그걸 알겠습니까? 상승을 바라보고 거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 숏은 잡지 말아야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소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폭락이 또 이게 또 나옵니다. 뭐 보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 뭐 아예 이거 인버스 사신 분들을 또 안 살려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곡소리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 경험은 짧지만 곡소리가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며칠 있다 한번 빼요. 원래 맞아. 인간 지표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돼. 곡소리가 좀 나오면 조금 곡소리 이따 좀 빼요. 나오면, 알림 소리 좀 나고. 반대로 환희에 가득 차서 이게 더 갈 것 같고, 이제 뭐 이거는 여기까지 지지가 된다. 그럼 꼭 악재가 나와서 며칠 있다 또 빠져요. 맞아요. 희한해요. 반대로. 특히나 그리고 옛말에 다 있잖아요. 이미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반복되지만 네. 이게 그 반복되고 있는 건지 당시 인지를 못하고 나서 꼭 지나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날보다 단봉 혹은 음봉을 사랑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토가 단봉을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봉은 짧은 봉. 짧은. 네, 조정이 짧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등락폭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한 8% 올랐다. 근데 오늘은 위아래 등락폭이 3%밖에 안 되는데 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요런 봉의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가는 분위기다. 요런 봉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이제 움직이는 차트 패턴들이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추세를 탈 때. 네.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잘 안 깹니다. 안 깨려고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수량을 잡아 들어가면 빠질 때, 싸게 내려올 때, 라든가 아니면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나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얼마 정도의 손실과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잃어야 될지 모를 때거든요. 심지어 네. 얼마나 잃을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한 거 그렇죠. 이상으로 네. 잃게 되니까 항상 문제인 네. 거예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실력이지만 내가 얼마를 잃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방을 먼저 보거든요. 오히려 하방이 탄탄하면 많이 사요. 참 네. 진짜 공감하게 되는 게 우리가 네. 보통은 얼마나 오를지만 생각하지 이 네, 종목이 네, 네. 얼마나 떨어질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신고가 영역일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위에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트레이딩은 다들 신고가 영역에서 하는 건 동일할 겁니다. 근데 동일할 건데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 나와 있는지는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물론 이제 가치 판단은 이제 뭐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방이 좀 닫혀 있으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매크로나 이런 것들의 시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걸어놔도 되고, 네, 직장인 분들도, 네, 대형주 단에서는,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그 올해가 끝나면은 내년 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뭐 올해 외국인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거 왜 한국 시장 이거밖에 안 담았냐. 내년에 좀 담아라.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이 멈추지 않으면. 맞죠. 그럼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은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시장을 통해서. 그런 시장이 오면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예측 가능한 선도 있고 훨씬 직장인분들도 매매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네. 다 같이 이제 땡기는 거죠. 아무튼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직장인들도 네. 트레이더만큼이나 이제 잘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뭐 배팅력도 중요하지만 홀딩 보고 있는 것보다 안 보고 있을 때가 유리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흔들리니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안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저도 잘 못합니다. 이게 또 팔자니 더 갈 것 같고 안 팔자니 이제 안 갈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승님께도 항상 딜레마죠. 아무리 수익이 계속 나오고 계신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경우가 있냐면은요. 너무 저점에 너무 잘 산 거예요. 수량도 많이 실었고. 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팔 타이밍이 아닌데 파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면 정말 사실 안 되거든요. 아, 원칙 매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진폭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물론 시장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줄 때 챙겨야 될 때가 있고 당연히 맞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은 분할 매도 아닐까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네. 근데 그 분할 매도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뭐 너무 아까워요. 네, 아깝죠. 한 네. 방에 다 꼭지에 팔고 네. 싶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알진 못하지만 이제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형님이 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좌에 찍혀 있는 거 그건 이제 추세가 살아 있고 하니까 홀딩하는 건데 이거 사라져도 그냥 본전에 나온다라고 그냥 그 준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좀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한 1, 2주 기다렸다가 네. 한 30% 수익 났어요. 아, 네. 근데도 홀딩할 때 본전은 팔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꼭지에 팔든 어떻게 팔든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매도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행위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야 네, 되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판다, 11시에 판다, 이게 원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고급스럽게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 오른쪽 어깨에 판다 그러거든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팔진 못하니 머리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오른쪽 어깨에 판다.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으로 따지면 뭐 1분봉 쓰신다라고 하면은 뭐 60분선, 120분선 깨지면 팔래. 그래서 나는 내 원칙대로 매도를 했으나 그걸 깨고 다시 올라온다. 오후장간이 이제 종가 고가다.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원칙을 지켰는가. 네. 이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수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홀딩력.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5일선 깨기 전까지는 나는 안 팔 거야.
뭐 전날 저가 안 깨면 난 계속 들고 가. 종가를 봐야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 봉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음봉이라도 오후에 밑꼬리 달리면서 양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원칙. 예.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음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난 걸 확인하고 내가 팔든가. 뭐 5일선 안 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봉이 끝났는데도 뭐 5일선, 11선 위에 있다. 뭐 11선 나는 기준으로 할래. 안 파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 네, 나는 수익권이고. 근데 그런 거를 몇 번을 견디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매도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버렸을 때 더 잘 된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복귀를 하는 거는 내가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걸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손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본전 오면 없던 일로 할게. 그럼 결론이 더 좋았어요. 근데 좋은데 그걸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리 추세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잘 잡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지금 주도주고 뭐 이런 그냥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걸 많이 연습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난 걸 견디는 거죠. 물린 걸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난제이기도 하고 어려운데 저도 밤마다 이제 자책도 하고 너무 막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진리인데 어려운 거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그 말은 정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하는데 그 정답을 내가 죽기 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수련에 가까워요. 네, 수련에 가까워. 이건 진짜 네. 도 닦는. 그래서 이제 PD님이 저한테 분할 매수 어떻게 하느냐, 그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빨리 파는 게 문제라면, 그러니까 수익 난 걸 좀 견뎌보는 쪽으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잘 못 견딥니다, 저도. 그렇죠. 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일단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분할 매도를 연습해봐라. 네, 분할 매도가 뭐 3분의 1 팔고 오전에 뭐 절반 팔았다. 그 오후엔 나는 오후에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해도 아쉬움이 좀 덜할 것이고, 네. 그 오전에 뭐 와서 본전 오면은 와서 본전에 잘렸다. 우선 트레이딩 스탑 다 가능하잖아요. 스탑로스 저도 많이 씁니다. 손절 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많이 쓰는데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절반 팔았으니까 너 절반 수익 챙겼으니까 그나마 또 위안이 되는 거고. 욕심을 버린다라는 건 어렵죠. 특히나 지금 같은 강세장이니까. 뭐 주변에 트레이더 하는 뭐 예를 들어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러신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난 충분히 내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고 내 몫을 다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얼마를 배팅했다더라. 안 듣고 싶은데 들립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직업이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오면 뭐 2차 전지 때는 안 그랬나요? 똑같죠.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때는 안 그랬나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포머는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네, 포머는 항상 있고요. 그때의 준비를 잘해서 잘 되신 분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네, 뭐 어떤 경우에서든. 저도 그거에 초반엔 포머를 많이 느끼고 했죠. 당연히 많이 느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존경하는 형님이 이제 뭐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형님 저도 제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포모 오더라. 누가 좀 이렇게 벌었다더라라고 하면은 나도 포모 온다. 똑같이 이제 공감해 주면서 근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빨리 버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는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뭐 100억을 뭐 2, 3년 안에 벌었다. 예를 들면 뭐 그동안의 준비 기간은 제외하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근데 10년에 100억 벌어 갖고 그거 지키는 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 몫이 뭐 이 정도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5년만 해봐. 그냥 5년만 꾸준하게 해봐. 근데 그 말이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그걸 위안을 많이 삼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말이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근데
그냥 너는 네 길을 네 속도로 그만큼 가면 된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일도 잘 됐고, 그리고 컨트롤도 하게 되고,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게 하게 되고, 내 속도로 가면 된다. 그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알죠. 아는데 뭐 그렇게 가게 되면은 뭐 내 루틴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는 다 대부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받더라고요. 뭐 지금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진짜 꽤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다든가, 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봄 오죠. 봄 오는데,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또 기회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남매도 지금 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감히 좀 또 판단도 하거든요. 준비하고 있으면은 자기 차례 온다. 네, 루틴대로 계속 해나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 원칙과 루틴을 지키고 있으면 네. 시기는 다 다르게 찾아오잖아요. 아, 사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운은 찾아오는 거지만 그 운을 잡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결국 그런 어떤 루틴, 원칙 이런 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기회가 자주 안 온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거 조금 있으면 저는 금방 까먹거든요. 또 좋은 기회 오기 때문에. 제가 스승님이 했던 말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어떤 트레이더가 되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거북이 같은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아, 네네네.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10년, 20년 동안 네. 살아남는. 네. 저는 제가 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될 거다. 그렇죠. 예, 제가 뭐 전업한 지 22년, 23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6년 차, 10년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영상 예전에 나온 영상에 너 아직까지 살아있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댓글을 와이프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끝까지 한번 보자. 네, 너 살아남나 보자.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는 저는 또 맞다고 봅니다. 부담스럽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그 댓글을 오히려 악플이라고 생각하진 아니, 악플이지만 전혀 악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왜냐면 그게 그만큼 대단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살아남는다는 게. 네, 그건 정말 대단해요. 네. 얘기 나온 김에 네네네. 건지하신지 정말 제가 스승님께 감히 네. 계좌 공개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청사진님은 황당해서 네. 계좌요? 갑자기 이러셨는데 결국 공개는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네네. 연별, 월별, 뭐 최근 일별 혹시 아니 근데 제가 될까요? 아니 어떻게 카메라 샷을 좀 준비해 주시죠. 예. 당황스러운데, 아니 그때 제가 뭐 감히 또 스승님의 계좌를 한번 더 열람을 요청드려 봅니다. 연별 한번 먼저 볼까요? 연별. 제가 2019년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네. 그 계좌는 메인 계좌는 2개 쓰고 있고 선물 계좌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선물도 요새 하시네요. 그 제가 계좌는 이렇게 하고 계좌 네. 2개 있는 걸. 제가 그러면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연도는 2025년 기준으로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 2025년 수익, 지금 수익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6억 일단 올해 수익이시고요. 네. 엄청나네요. 아닙니다. 야, 16억. 한 해에 16억이면 한 해마다 거의 아파트를 뽑아내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또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 흔쾌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월별 보겠습니다. 22년도 인터뷰 때부터 2019년부터 매매를 했고, 이게 계좌를 이제 주식 거래하는 계좌는 2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1번 계좌입니다. 네. 이 찹쌀이 필명이 써 있네요. 네. 19년도부터 보면은 네. 수익이 처음에 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19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네. 진짜 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네네. 계좌가 그렇죠. 그러다가 19년 8월이 되자 잠깐 이제 수익이 나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그러다가 다시 손실을 반복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20년도부터 네. 이제 이때는 불장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게 코로나 퀴즈죠. 네. 시장이 코로나 퀴즈.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줬던. 네. 하지만 이 코로나 퀴즈가 기회가 되셨지만 이걸 유지하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십니다. 한 달에 6천만 원 버는 날도 있고요. 2천만 원. 심지어 21년도 3월엔 1억 넘게 버셨고 8천만 원 뭐 이렇게 쭉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2023년도부터 괜찮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네. 선생님께서 대회 우승 이후에도 계속 네. 꾸준히 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아남는 매매를 하고 계셨었는지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익이 계속 나기 시작. 이제는 거의 억 단위 수익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거 되게 이제 좀 그렇네요. 와, 23년도에 9, 10, 11이 거의 2억 8천, 1억 3천, 1억 2천. 그리고 12월에 4천 잃었다가 다시 1억 5천, 3억 8천도 있네요. 한 달 만에. 와, 아니 근데 대단하신 분들 여기 이게 나오신 대단한 분에 비하면 좀 와, 24년도 넘어가니까 2억 3천, 24년 1억 7천. 이제 잃는 크기도 커지긴 했어요. 근데 버는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4년도 때는 조금 줄으셨어요. 이때 좀 장이 안 좋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계좌인데요. 그러니까 스윙이랑 복합하고 이게 단기 단타가 전혀 안 되는 장일 때 스윙 그리고 선물을 조금 배웠거든요, 형님한테. 네. 선물을 좀 하고 뭐 개별 주식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예를 그럼. 들어서 뭐 고려아연 이런 네. 거 뭐 숏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 타이밍이 온다. 너무 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선물 개별 쪽으로. 주식 선물은 숏을 때리고 뭐 안 그러면 이제 요새는 코스피 선물 기준에 이제 롱 잡고 그러니까 선물 되게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건 아는데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배워놔야 된다. 많이 이해가 된다 시장이. 그래서 네. 그걸 배운 게 저는 수익이 이제 힘든 장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든 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종목이 안 먹힐 때 업종 섹터 다 안 좋고 난 맞아요. 투자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가 많아요. 예. 그럼 뭐 고려아연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기다렸다가 숏 타이밍에 숏 잡고 뭐 이렇게 숏을 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이제 대형주 단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예전에 현대차 시총보다 컸잖아요. 고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약간 시그널이 이제 주변에 이제 목소리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쇼친 분들 이제 목소리 나오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좀 준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코스피 선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선물 매수. 사실 선물 숏은 전 안 쳐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옵션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이제 선물 지수 롱 잡은 거랑 요거는 이제 좀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아는 걸 좀 배워가지고 많이 이제 좀 했죠. 네. 뭐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뭐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미장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미장은 너무 그 시간대에 좀 못하겠고 그래서 스윙 좀 많이 연구를 했고 뭐.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해. 아닙니다. 뭐 그런 잘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요. 그럼 25년도까지 수익 한번 검증하고 좀 더 인터뷰 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 넘어오시면서 네. 제가 괜히 스승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25년도 2월 1억 7천, 3월 3억 3천. 맞나요? 3,300. 3,300이죠. 그리고 6,900, 5월달 1억 2천. 와,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스승님? 4억 3천이라뇨. 한 달에. 6, 7월 달은 다들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와. 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그릇은 사실 이 정도니까 뭐 지금 2, 3, 4, 5, 6, 7, 8, 9, 10 지금 올해 넘어와서 손실인 달이 없어요.
10월 달 마지막에 5억 3천이세요. 지금 반도체가 잘 갔으니까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홀딩을 또 했으면 선생님 저 사실 저 그냥 전업 좀 할 테니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진짜. 네. 이거 건재하신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넘사의 영역에 가셨는데요. 아닙니다. 월에 5억 4억 사실 지금 제가 근데 사실 이 정도 벌었는지 아예 몰랐는데 지금 보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타가 와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이렇게 상승장이 올 줄 몰랐어요. 지금 보면 10월 것만 봐도 네. 2억, 2일 날 2억, 10일 날 1억, 14일 날 5천만 원, 15일 날 1억 4천, 2천. 와, 이거 제가 다른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히 의심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좌를 아니면 손실난 계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요.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뭐 손실난 계좌가 수익난 계좌만 있어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좀 당황 많이 돼요. 당황 많이 됐어요. 네. 계좌 보여달라 그러죠. 네. 왜냐하면 와이프도 본 적도 없고 제가 아무한테도 아무래도 보여준 적 제가 없어요. 지금 뭐 계좌 여쭤보는 하나만 게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 사모님이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좌 보면서. 아니, 이게 사실 건재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승님 아직도 영상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종가 매매 강의해 주셨던 것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터뷰 네. 했던 것들 아직도 올라와 있고 꾸준히 지금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년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네. 근데 그게 워낙 테마주 위주의 종가 매매를 또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하고는 또 대응하기에는 좀 그러면 또 다른 면이 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예. 책이 나왔잖아요, 스승님. 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뵌 이유도 있습니다. 네. 책이 나왔고 어떤 본질적인 이론들은 책에 다 있지만 네. 또 최신 네. 지금 스승님이 생각하는 트레이딩이란 그리고 이 책을 200% 활용하려면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앞에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책은 사실 어떤 책이든 네. 뭐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을 따라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죠. 네. 여기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대단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기 뭐 방배동 선수 형님도 계신데 이 스윙의 이 대가분이셔서 가지고 네.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또 써주신 내용을 저도 이제 보고 좀 제 스타일에 맞는 거랑 또 이렇게 같이 또 겸업해갖고 이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숙연해지네요. 아니요, 이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어떤 그러니까 뭐 매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타고난 감각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사실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아요. 텔레그램 채널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뭐 투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난무해서 그걸 걸러내는 게 힘든 거죠. 기사도 너무 많고. 맞아요. 예. 오히려 이제 내 매매나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 이게 사실은 더 의존하게 되는 게 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좋은 텔레그램 채널들이 정말 많아요. 인사이트를 좋은 걸 많이 주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읽어보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알고 모르고, 뭐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알고 모르거나 그런 차이였는데 지금은 저는 해석하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빨리 나오고 그걸 제 손 안에 뭐 그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다 뭐
당연히 이제 뭐 한다더라 이런 찌라시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뭐 기사를 빨리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새는 예전만큼의 중요도는 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해석해가지고 리레이팅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재료든 아니면은 뭐 가치 판단이든.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 네. 지금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뭐 MACD가 골든크로스 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저 잘 몰라요 그런 거. 네. 지금은 심법을 배우고 마인드셋을 배워야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요새 차트를 다시 공부해요.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요. 네, 차트를 다시 봐요. 네. 뭐 다시 한번 곰곰이 거래대금 거래량이랑 얘가 움직였던 뭐 음봉 냈던 거 특히나 요새는 NXT도 생기고 해가지고 뭐 KRX랑 뭐 통합 차트랑 또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뺐다가 다시 올리고 움직임 파동이 나오는지 뭐 주도주들 공부해볼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실 공부를 해도 이거 디테일하게 공부해도 엄청 큰 도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더 시간 할애를 요새는 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이거 왜 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매매가 좀 달라진 거죠. 아침에 기사 저도 보죠. 재료도 보고. 근데 어떤 재료에 의해서 당일 내가 어떤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게 어려운 시장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도주를 매매를 할 거면 사실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도주를 할 거면 하고.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대형주를 외국인들 수급에 의존하니 그러면은 사실은 생존하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게 또 영원할 수도 없잖아요. 영원할 수도 없죠. 또 중소형주 예전처럼 장세가 또 올 수도 장세가 올 있죠. 수도 네. 그때마다 유도리 있게 내가 시장이 잘 수긍해서 매매할 수 있는. 네네네. 그거는 뭐 저도 아직까지도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뭐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긴 했는데 뵙자마자 하신 말씀, 전 아직도 두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두렵죠. 주식이 어떻게 두려우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에 틀렸을까 봐 겁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생각이 틀릴까 봐 겁나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내가 이 리스크를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제 뭐 밤이나 내가 그걸 잘 실행할 수 있을까? 결은 좀 다르지만 내가 정말 그걸 잘 그 상황에 왔을 때 정말 자를 수 있을까? 어버버하지 않을까? 이거 두려워요. 더 이제 내가 이 원칙을 못 지킬까 봐. 네. 그거 두려워요. 왜냐면 사람은 망각에도 무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게 이 일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횟수가 줄여들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동일한 패턴을 많이 겪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원칙을 못 지킨다는 포인트에서의 동일한 반복. 네, 그러니까 원칙이란 걸 정하기 애매한 매매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는 매매를 할 때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장 네. 중에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한 때는 정말 뭐 매매가 꼬이다 보면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죠. 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계속 포커스로 맞추다 보면 장세깔은 분명히 변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꺾고 가든가 뭐 여러 가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장세에 맞게 계속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놓치면, 코로나 때 그랬어요. 저한테 이런 장 안 온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장 안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정말 이런 장이 안 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차 전지도 있었고요. 뭐 좋은 섹터, 뭐 원전, 뭐 조선, 방산, 내가 공부만 했고 이 수많은 기회 뭐 10번 중에 한두 번만 내가 매매든 아니면 투자든 잘했으면은 다 뽑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는 계속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계속 오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같아서
뭐 지나고 보면은 아 그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건 맞죠.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아 내가 한몫 챙기고 여길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내가 그냥 이거를 일적으로 그냥 정말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았고요. 그냥 아 그냥 나는 살아남는다. 뭐 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뭐 생활비 정도만 벌어보려고 노력할 거다. 뭐 장이 좋으면 폭발하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저는 해나갈 생각이고 그런 채널들 너무 많고 유튜브도 많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오만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뷰를 해오고 스승님도 배우고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배우고 나는 많이 배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좀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좀 오만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여지없이 손실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스승님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인터뷰 드리니까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배움의 끝은 없구나. 이건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순간 시장은 나한테 시련을 주죠. 시련을 주죠. 제가 그걸 스승님을 뵈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제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셨고 이 책에도 그 영감이 다 그대로 들어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어떤 매체 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안 하시니까 뵙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텔레그램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텔레그램이요? 무슨 텔레그램? 신정재 뭐 땡땡땡 해가지고. 아 그런 거는 자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돼요. 맞아요. 네. 스승님이 저한테도 항상 얘기하셨던 게 처음 출연할 때도 제가 누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 이 겸손이 어떻게 보면 주식의 마인드셋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신가요? 요즘? 처음 일정 부분 돈을 만들 때까지는 행복하다는 생각 많이 했죠.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또 좀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무뎌지는 것도 있었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혹은 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 난 평생 행복해지기 힘들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있어야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많이 의식해요. 그러니까 가족 부양 충분히 잘해왔고 그리고 뭐 부모님 뭐 처갓집 식구들 다 잘 이렇게 해왔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하고 만족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얼마를 벌으면은 끝낼 건가? 뭐 목표라는 걸 잡아야 하나? 네. 어떻게 보면 마라톤보다 더 지독한 레이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얼마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산을 봅니다, 보기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 이걸로 뭐 어떻게 운용을 할까, 어떻게 안전자산을 또 피킹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제 조금 극복하려고.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선배님들 있잖아요. 얼마를 벌던 즐겁고 내 인생 즐겁고 아직까지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끝이 없다라는 사실에 지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 때.
그러니까 완전히 뻗을 때도 있어요. 네, 일 마치고. 주식 배우러 왔다 인생을 또 배우고 아, 스승님. 어떻게 보면 행복은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마음에 있네요. 마음에 생각에 있고. 있죠. 마음에 있죠. 처음에 뭐 수익 내 가지고 집 저기 주택담보대출 갚고 그리고 이제 수중에 뭐 몇 억 정도 딱 한 1억 이상 뭐 몇 억 이렇게 생겼을 때, 뭐 10억 만들었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내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금액이 커지고 하면은 뭐 누구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개라고 하잖아요. 몇 개 하시잖아요. 뭐 100개, 200개, 몇 개. 몇백 개 벌었다. 그 개 단위도 있다더라. 누가 얘기냐에 따라 그 단위가 네, 바뀌잖아요. 몇백 개 있다더라. 개도. 뭐 1000개 있다더라.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뭐 그거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럽죠. 근데 내가 지금 있는 돈에서 그 돈이 있다고 더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건 또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은데 가까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운동이라 생각을 해서 주변에 많이 치니까 뭐 이게 좀 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잠깐 예전에는 좀 그만뒀었어요. 다시 이제 연습을 할 건데,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한가하게 아직 일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골프든 운동이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푸는 거를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일을 일로 덮으려고 했는데 완전 뭐 실력도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자리 잡으려면. 왠지 나는 벌 줄 것 같다, 내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 그렇게 여유 부리고 다니면. 그런 고지식한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려고 노력하고요. 그때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족들 하고 싶은 거 해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씩 잊어먹으니까 저도 제가 좀 괘씸한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멀리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각박한 세상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참 주식 배우라서 한 번 더 인생을 배웁니다, 스승님.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이렇게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무슨 부탁이죠? 저의 전설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도 스승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고, 저 사람 아직까지 살아있나, 뭐 잘하고 있나, 자기가 뭐 잘하고 있으면은 소식이라도 알리고 했을 텐데,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노이즈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 많은 곳에는 좀 이렇게 멀리 있어야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들뜬 기분이 들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좀 경계감이 많이 들었고 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담은 못하죠. 언제든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이 길이니까. 근데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계속 잘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10년을 한번 좀 채워보겠습니다. 10년 생존을. 제가 10년 뒤에 네, 또 10년 생존 한 3년, 네. 뭐 한 3년 정도 남았네요. 네. 또 찾아뵙고 한번 또 근황 인터뷰 하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항상 목표가 있고 네. 행복을 추구하시는 이 인생관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스승님 또 책에서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